자, 오늘은 미국 기준으로 1월 1일입니다. 서양 쪽에서 이제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약간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3만 달러 돌파를 이뤄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한때 29,600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을 짧게 한 번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익명성 코인이라 불리는 Gcash 모네로 대시를 상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가지고 해당 코인들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익명성 코인들은 여러 거래소에서 상폐가 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쪽 거래소에서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시 같은 경우는 이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대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은 비트코인보다 우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를 익명성 코인으로 분류하지 말아줘. 비트렉스랑은 우리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익명성 코인들의 전체 시총입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과연 미국 당국의 규제 때문에 여러 거래소에서 익명성 코인들을 계속해서 상폐 및 거래 중지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더욱더 암호화폐 관련된 법률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단속국 핀센에서 은행 비밀법을 개정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 거래소에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들을 들고 있으면 미국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들고 있었는데 10,000달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래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이 암호화폐를 누가 얼마만큼 들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 미국 재무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최근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 및 호재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남긴 분석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분석가의 이름은 펜토시라는 사람인데요. 펜토시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장기 강세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단기적으로는 이미 고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운영 자산 변동 현황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분석가 펜토시의 최근 암호화폐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2만 달러 초반까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거대한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상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전까지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해도 과매수 됐습니다. 그리고 혹은 전에 이 정도 올랐으면 30% 조정이 왔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30% 조정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나와요, 조정이.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사서 올려주는 구매력이 이 시장에 뒷받침되어 왔다라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레러지 그 밖에 억만장자 여러가지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매수한 비트코인 수량이 무려 72,950개인데요. 12월에 채굴된 전체 비트코인 숫자 같은 경우는 28,112개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채굴이 된 전체 수량의 3배 이상을 사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레이스케일 뿐만 아니라 페이팔도 비트코인 물량들을 싹싹 쓸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이크로스트레러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총 88,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사토시 한 개도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장기 저축 계좌라고 생각을 한다. 향후 20년에서 30년간 저축할 돈의 일부를 가져다가 비트코인을 한번 찔러 넣어봐.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권유하면서 초기 10년 동안은 비트코인 시장에 투기꾼들이 넘쳐났지만은 2020년 3월 이후로는 보험사, 기업, 기관 투자자들이 금 대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비트코인의 대량 투자를 발표한 후로 지금까지 그들의 주식은 3배 올랐습니다. 3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스트레러지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회사들 갤럭시 디지털, 실버게이트, 스퀘어 등등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올해만 952%, 실버게이트는 360%, 스퀘어 같은 경우는 239%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각 기업들이 이것을 봤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몰려들겠죠. 2021년에는 기관 투자자들 및 회사들도 비트코인에 포모해서 우르르 몰려들게 되는 정서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벤처 캐피탈인 점프 캐피탈의 핀테크 및 암호화폐 부문 총괄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폴 튜터 존스, 스탠리 드라켄밀러, 매스뮤추얼 등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보유 관련 공개를 발표하자 투자 업계에서는 포모 정서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정서는 올해 2021년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은 그간 2021년에 대한 예측들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구매한다. 이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정식 ETF 승인.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암호화폐 기업의 기업 공개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코인베이스, 이토로 등등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지적하고 있는 이것, 탈중앙 금융, 디파이의 기하급수적 증가, 이에 따라서 디파이 코인들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2021년 많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윌리 우의 트윗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당신이 비트코인 장투 물량을 매수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면 작은 금액 차이 때문에 망설이지 마라.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까지 오를 텐데 이때가 되면은 몇천 달러 좀 더 높게 들어왔다라고 해서 큰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불장 단계에 와 있다.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수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영 대표도 이어서 이런 트윗을 날렸는데요. 최근에 12,063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서 빠져나가서 여러가지 콜드 월렛으로 나눠졌다. 장외 거래일 가능성이 있겠다. 비트코인이 일단 3만 달러를 뚫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은 기관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해서 살 뿐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윗들과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매수하는 것을 봤을 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수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레이스케일의 주요 고객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막 딴지 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들의 고객층을 잘 살펴보시면 그것이 기관 수요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윌리 우의 트윗, 주기영 대표도 그렇고 다빈치 J15도 이야기를 했듯이 본인이 엄청난 전문가, 치고 빠지는데 엄청나게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일반 개미들도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행동을 따라가라. 장투할 목적으로 물량을 확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예 안 떨어진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까 펜토시가 이야기한 것처럼 2만 달러 초반대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투를 목표로 두고 이 조금씩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연준과 유로피언 중앙은행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연준의 어디 지역, 어디 주 의장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롬 파월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연준은 무한한 달러를 가지고 있다. 무한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 경제라든지 투자 쪽에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작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도 이를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짧은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